퀵 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만나 그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건물 사이로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 오토바이 한 대가 얼어붙은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좁은 골목들 사이를 지나 도착한 목적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짐을 들고 빌라 안으로 재빨리 들어갑니다. 네, 퀵입니다. 내 아이의 아빠인 이근상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벌써 20년째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 반, 7시 정도, 7시 정도에 나와서 저녁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공무원들 퇴근하면, 회사 퇴근하면 그 물량도 줄어드니까 그 정도 하는데 하루에 퀵서비스 기사 많이 운행하는 기사는 300km 정도 타요. 300km. 하루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일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건 열악한 처우라고 토로합니다. 이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일단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제일 저기 한 거는 수수료 부분이에요. 수수료 부분이 23%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짜리를 하나 오다를 내가 받았다. 그럼 뭐 정자동에서 정자동을 가는 걸 10,000원짜리를 받으면 거기에서 가면은 2,300원은 퀵 회사에서 가져가고 7,700원이 이제 기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수익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기름값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망가지는 거 이런 걸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기사한테 떨어지는 거는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5,000원? 5,000원 정도 순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달 한 건당 단가는 평균 3만 원. 여기에 퀵 서비스 업체에 떼어주는 수수료 23%와 콜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기름값 등을 빼면 손에 쥐는 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루 평균 5건을 배달해도 일당 10만 원을 채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소비자들은 퀵 서비스 이용 가격이 그리 싸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퀵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와 계약한 운임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퀵 서비스 기사를 호출해 그 차이만큼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금을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기사 20분 내로 배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 계좌번호 주세요. 거기다 입금을 하면 기사한테는 더 낮게 그렇죠. 올릴 25,000원에 올리는 거죠. 2만 원부터 올려요. 지금 일 없으니까 2만 원에 올려요. 서울 그러면 강남. 나머지 돈은 그렇죠. 퀵서비스에서 업체에서 다 갖는 거죠. 기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업체와의 갑을 관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코를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수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싫고 기다려요. 그쪽 방향 거를. 하나 더, 2개, 3개. 4개 싫으면 뭐 좋아서 기분 좋아서 날라가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수입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고개사에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뭐 한 2-3번씩 위험한 상황은 맞닥뜨리지만 다행히 뭐 사고가 안 나서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도 더해지지만 퀵서비스 기사는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본인이 내다 보니 산재보험 가입 기사 수는 10명 중 4명에도 못 미칩니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은 편리해졌지만 대리기사와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달 노동자 규모가 전국에 이제 47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게 그걸 갖다가 이제 산술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이제 25%, 전국의 25% 정도 되니까 그걸 산술적으로 그냥 따져봤을 때 한 11만 7천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산재보험을 일단은 이제 4억을 좀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산재보험료를 1년간 지원을 하는 건데 전부 100%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을 작년에 이제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올해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추이를 보고 호응도나 아니면 효과가 높으면 내년에 또 추가로 증액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확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만들어졌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미비한 상황. 시대에 맞는 노동권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